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21페이지 현금 흐름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금 흐름표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단일 단원이지만은 뭐 난이도에 따라서 고려가 되겠지만 뭐 두세 문제 이렇게 예상이 돼서 평균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 이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일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현금 흐름표는 한 개별 계정 한 회계처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 계산서를 함께 고려가 돼서 자, 현금 흐름표가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선물 세트라는 개념이 되지만은 우리 시험적으로 그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들의 숙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가 뭘까? 그래서 현금을 영어적인 표기로 SCF라고 그러죠. Statement of Cash Flow, SCF라고 이렇게 학명을 쓰게 되는데, 그럼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고려죠. 자, 기간 동안 기업의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자, 표가 현금 흐름표인데, 뭐 이 표는 당연히 재무보고서로서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 전체 재무제표를 나타낼 때 기간 현금 흐름표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 표인데, 이 흐름 하면은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리 재무제표인데, 자, 유입의 의미는 플러스 증가, 유출의 의미는 마이너스 감소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 발생, 소멸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흐름을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흐름으로 들어왔냐 나갔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입과 유출의 개념을 쓰지만, 경우에 따라 현금의 유입을 현금의 증가, 현금의 유출을 현금의 감소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유입은 플러스, 유출은 마이너스. 그런데 자,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은 뭘 말하냐면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을 현금 흐름표에서의 현금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말하니까 하나의 복수의 의미자면은 당연히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에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게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현금이 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이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지.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 계산서는 발생 기준이 한 재무제표죠. 하지만 현금의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한 재무제표한 걸 꼭 바탕을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현금 흐름표를 표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는데, 그 자료의 기본이 자, 포괄손익 계산서가 필요하고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현금, 자, 우리 흐름표를 작성하면서 이 외에도 추가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대표로 자, 포괄손익 계산서 하면은 비수를 꽂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면은 3부자죠. 자산, 부채, 자, 자본.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역시 3부자죠. 자, 고려될 때 현금 흐름표는 자, 보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낼 때 비용수익, 비용수익의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을 고려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동의 현금 흐름을 자, 표시하고 자, 재무상태표의 차변의 자산, 이 자산을 고려해서 투자활동, 활동의 현금 흐름, 자, 재무상태표의 부자, 부자를 고려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자,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비용 수익을 고려해야 되고 투자활동 하면은 자산 생각하고 부채 자본 생각하면서 재무활동의 현금을 구분해서 우리 지난해 시험에서도 이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구분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랬을 때 현금 흐름의 결과는 납니다. 그 결과가 자, 이 자산, 자산의 대표적이면 현금이 있겠죠. 현금, 자, 현금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시점을 나타내니까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를 고려하면서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초 재무상태의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더라. 기말 재무상태표 현금이 150원이더라. 그러면은 자, 한 회계 기간 동안에 현금이 100원에서 150원이 됐으니까 50원의 현금이 증가된 건 알 수 있죠. 그럼 현금 50원이 늘었는데 한 회계 기간 동안에 그 현금의 증가가 유입이 장사를 잘해서 늘었을까? 아니면 건물을 팔아서 늘었을까? 아니면 빚을 내서 늘었을까? 이걸 구분해서 표시하는 걸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 기본 구조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 구조는 그래서 영업활동, 영업활동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 투자활동의 유입과 유출, 재무활동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업활동의 자, 유입, 유출,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익과 유출에 따른 자, 흐름액, 현금 흐름액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 흐름액에 기초현금을 더해서 기말현금, 현금을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의 기본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현금이 100원이고 기말 150원을 했죠. 그럼 기초현금이 100원이고 기말현금이 150원이다. 그러면 현금의 심과 흐름액에 50원이 유입액이 되겠죠. 더해서 해보십니까? 현금의 유입액이 이 50원이 장사를 잘해서 늘었을까? 아니면 건물 팔아서 늘었을까? 빚을 내서 늘었을까?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낸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 출제가 한 번 더 됐었죠. 그래서 항상 영투제
흐름액을 고려해서 플러스 기초현금이 기만 현금으로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표 SCF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기본서 423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현금 흐름표 표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표시에 있어서도 영업활동, 현금의 흐름, 투자활동, 활동의 현금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생략을 했지만 써드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이 현금의 흐름은 유입활동이 있고 유출활동이 있겠죠. 유입과 유출, 투자활동도 유입과 유출이 있겠다. 유출, 재무활동에 대해서도 유입과 유출이 있겠다. 자, 이제 제가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현금 흐름표 제가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이제 더 나타나는데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과정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의 기본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이루어지니까 그랬을 때 영업활동이 현금 흐름에 유입과 유출활동은 어떤 활동일까? 그러면 영업활동이 현금 흐름은 비용수익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분계를 좀 생각해 보면 구분하기 더 쉬워질 거다. 그래서 영업할 현금에 유입이 됐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유입이 됐죠. 현금이 들어온 증가는 알 수 있죠. 현금이 유입이 됐는데 어떤 활동으로 현금이 되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서 영업활동 수입 비용이니까 대변의 수익 항목이 오면 결합관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대변의 이 수익하면은 대표적으로 매출이 되겠죠. 이 매출도 당연히 현금 매출이 되겠죠. 그럼 현금 매출이 되면은 영업활동 유입의 대표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수익하면 그러므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변의 수익 항목들을 생각하면 영업활동 현금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유출활동 하면은 현금이 감소하겠죠? 감소. 현금의 감소는 알 수가 있죠. 유출활동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차변에 비용이 와야겠죠. 비용수익 항목에 비용이 와야겠다. 그러므로 이 차변에 비용에선 대표 항목이 뭘까? 상품을 매입을 하면 3분법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자산 증가지만은 우리가 3분법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니까 매입이 이루어지면 현금 매입이 이루어지면 유출활동의 대변 활동이 되겠죠. 현금이 나가죠. 그러므로 대변에 현금이 오면서 비용 항목들이 차변에 오면은 영업활동, 유출활동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서 423페이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를 나타냈죠. 우리 기준에 첫 번째 재화의 판매와 영역 재원 현금을 재화의 판매에 따른 현금의 유입이 있겠죠. 3번에 재화 영역의 그러니까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 로열티 등에 대한 기타 수익에 따른 건
이 로열티 수익 등에 대한 자 현금의 유입. 다음에 네 번째 종업원과 관련한 직간으로 발생하는 현금출. 자 급여 등 뭐 종업원과 직접 관련된 겁니까? 대표님 급여죠. 뭐 자 임금 급여를 지급하죠. 현금 지급하죠. 이런 게 영업활동, 유출활동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에 이제 7번은요, 좀, 자, 잠깐 두고요. 중요합니다. 7번. 잠깐 중요성이 있으니까 두고요. 다음에 이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가보자.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 그러면 자산을 생각하면 되죠. 자산. 그래서, 자, 차변에 현금. 자, 그러면 대변에 자산이 와야겠죠. 자산. 자, 이 자산에 건물을 한번 더 보죠. 건물. 자, 그러면은 건물이 대변에 가서 차변에 현금이 온다는 것은 건물의 처분이죠. 자, 유형자산이 건물을 처분하면 돈 들어오죠. 이게 투자활동의 유입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이 건물 등의 지금 자산 처분 등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투자활동이 현금 흐름이 되겠다. 자, 그럼 유출활동은 현금이 나가죠. 자, 현금의 증가, 감소. 그러면서 자, 차변에 자산 항목이 오겠죠. 이 자산 항목에 건물을 써본다면 건물의 취득, 유형산의 건물을 취득을 하면 자 돈이 나가죠. 그래서 투자활동의 유입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로 투자활동의 현금의 유입은 유형자산의 건물의 처분, 유출활동은 자 건물의 취득, 유형산의 취득이 대표적인 투자활동의 현금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투자활동예가 나와 있죠. 1번에 유형자산, 무형산, 기타 장기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자, 유형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은 대표적인 유출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2번에 자, 유형자산, 무형산,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의 유입활동. 그래서 대표는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산의 자 취득이 자 투자활동인데 자산 처분, 자산 취득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영업활동 흐름에 7번이 중요한데 구분해놨죠. 그 이유는 이 7번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취득과 처분이 되겠다. 그러면은 자 자산, 취득과 처분이죠. 자산,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보고되죠. 그런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고하지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지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아니다. 자, 이런 건 구분하면 정리할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습니다. 단기 매매입니다. 매도 가능 아닙니다. 매도 가능. 그러면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 됩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자, 다음에 이제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 하면은 자, 차변의 현금. 자, 그러면 대변에 부채 자본에 자, 증가가 있으면서 유입이 되겠죠. 그러므로 유입활동은 부채가 대변했으니까 사채가 있겠죠. 그러면 사채 발행은 대표인 재무활동의 유입활동이 되겠죠. 사채를
액면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돈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본으로 가면 주식 발행이죠. 주식 발행에 있어서 자, 주식 발행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하면서 자본 조달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죠. 주요건 차변이 현금이니까 이 주식 발행도 당연히 유상증자, 유상증자의 형태가 되겠죠. 무상증자는 현금이 유입이 없는 자본의 주식 발행이죠. 그래서 유상증자지 무상증자는 현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별에 현금의 유입 활동을 찾는 겁니다. 유입 현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자, 그럼 반대로 재무활동의 유출에 있어서는 대변의 현금, 그러면 차변의 부채자본, 자, 그러니까 자본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 자, 이 차변의 부채에서 사채 감소를 가져오죠. 그러면 사채 상환은 유출활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 차변에 자본금이 왔기 때문에 자본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무상. 자, 그래서 자, 감자에 있어서도 유상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 유상감자가 재무활동을 한 유출활동에 해당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뭐 단기, 장기 차익금의 증가, 우리가 차익과 상환이라든가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채와 자본 항목이 대변과 차변하면서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구분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표는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424페이지 재무활동이란 현금 흐름에 역시 예를 보면은 1번에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의 유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주식 발행 등에 따른 그다음에 지분 상품, 그다음에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현금의 유출 나오죠. 다음에 장단기와 증가 차익금에 따른 차입에 따른 현금 유입이 있죠. 현금 유출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재무활동 현금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이지만 자, 비용수익 항목 거래 생각하면서 영업활동, 자산 항목 생각하면서 투자활동, 부채 자본 생각하면서 재무활동의 현금을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KIFRS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이자와 배당금,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이라든가 법인세는 각각 별도로 공시가 됩니다. 별도로 공시가 되어진다는 거, 별도로. 그 말은 이자와 배당금, 법인세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IFR에서는 이자와 배당금, 법인세는 각각 별도로 공시가 되어지는, 그 말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역시 별도로,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별도로 이자와 배당금, 법인세는 각각 별도로 공시가 되어진다는 거. 자, 지금 이 KIFR상의 현금 흐름표에 대한 표시죠. 물론 다시 말이죠. 이자와 배당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는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금 흐름표의 KIFR에서는 별도로 공시가 되어진다는 거. 자, 이런 부분도 하면 그럼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이래서 현금 흐름표의 표시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럼 이제 이런 현금 흐름표에 대한 영투제 구분을 해 봤으니까 이걸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426페이지 현금 흐름의 보고를 봐보죠. 자, 좀 아까워도 자, 칠판을 좀 지우죠. 자, 그래서 자, 현금 흐름의 보고를 보죠. 자, 이 부분 자, 지우고 확인합시다. 자, 현금 흐름의 보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 흐름의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보고하는 방법은 직접법하고 간접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보고 방법은 직접법하고 간접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두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현금의 표시에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자, 구분해서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이 현금의 보고에 있어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간접법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투자활동이란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직접법으로 보고가 되지 간접법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보고에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은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 모두 고려되지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자, 직접법이지 간접법 보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 이 직접법과 간접법 구분되는 핵심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하고 간접법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직접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보고함에 있어서 직접법 봐보죠. 직접법. 그러면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 그 거래에 따른 회계 기록을 통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된 금액을 직접 구분해서 표시가 되겠죠. 회계 기록에서 현금 유출, 그 말은 현금 매출은 유입액. 자, 그리고 현금 증가 우리가 자, 매입은 자, 현금 매출은 유입액, 영업활동. 다음에 상품의 심가 무료가 매입. 자, 현금 매입은 유출활동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법이라 할지라도 매출 계정. 자,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매출원가. 그러니까 자, 그 나머지 계정 등에 대해서 매출과 매출원가 계정 등을 조정을 통해서도 직접법에 따른 현금의 유입과 유출액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회계 기록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출 원가의 영업활동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T계정을 통해서 T계정 분석을 통해서 유입과 유출액을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4계정을 하겠지만 이 계정들은 다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봐보세요. 자,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계정 한번 봐보자.
자, 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계정이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현금 매출, 현금 매입이 되면 직접 벌으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 직접 기록할 수 있죠. 회기록을. 그런데 외상 채권, 외상 채무죠. 자, 상거래에서 우리가 외상거래했을 때 돈이 직접 나오고 들어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향후에 외상대금 받아야 되고 외상대금 줄 거 아니에요. 그때 현금 들어오고 나가죠. 그 현금 들어오고 나간 금액을 조정, T계정을 통해서 조정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T계정 분석으로 돼서 매출 채권 계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매입 채무 계정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도 반복이면 눈을 감고라도 바로 이 계정의 기반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기초, 매출 채권 차변의 매출, 당연히 외상 매출이 되겠죠. 대변의 자 채권 회수 금액 대변의. 그래서 채권은 자 플러스가 차변이니까는 자 마감 기분 대변의, 기말 금액은 대변의.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차대변 일치가 되겠죠. 마감 금액을 썼으니까 습관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매출 채권 계정에 회수, 이 회수된 금액이 이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되겠다. 유입액. 그래서 외상 매출이 됐지만 돈은 자, 외상대금 회수니까 이 외상 매출 채권이 회수액이 유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 유입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말에 외상 매출액이다. 즉, 자, 기초 금액이 100원이고 매출액이 100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말, 자, 채권이 150원이라면 950원이 매출 채권 회수액이죠. 이 950원이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되겠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매출 회수액을 얼마냐 이렇게 물을 것을 매출로 인한 자, 현금의 유입액이 얼마냐 회수액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자, 했을 때 이 매출권 회수액이 자, 직접법에 의할 때 매출로 인한 유입액이 되겠다. 그럼 이제는 매입 채무 계정을 보면 부채죠. 그래서 기초 매입 채무 대변에 당연히 자, 외상 매입액이 되겠죠. 그럼 자, 외상대금 지급하면 차변에 자, 기말 매입 채무는 차변에 그래서 입구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매입 채무 요 지급액 이 지급액이 자, 이 매입에 따른 매출 원가가 나타나니까 매입으로 인한 자, 현금의 유출액이 되겠다. 유출액. 그래서 매출로 인한 유입액 자, 또는 매입에 따른 자, 우리가 유출액으로 구분해서 유출액은 자, 이 매입 채무 지급액에 해당이 되겠다. 자, 한번 금액으로 하면 기초 금액이 자, 역시 100원, 매입 금액이 1000원. 자, 기말 금액이 만약에 자, 고를 때 자, 80원. 80원이었다면 자, 좀 차이를 두려는 겁니다. 그래서 1020원. 1020원이 자, 이 매입으로는 자, 우리가 유출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1020원. 자, 왜 기말 매입 채무가 80원이니까. 자, 이래서 이 매입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은 자, 1020원으로 현금은 직접으로 유출액 120원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직접법이란 자, 우리가 유입과 유출액에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표시한다. 그 말, 현금 유입액이 어떤 활동으로 들어왔냐, 유출액이 어떤 활동으로 들어나갔냐를 이렇게 직접 구분해서 기록했을 때
매출로 인한 자 우리가 회수액, 매입이란 이런 지급액도 직접법으로 950원, 1020원을 즉 기록하는 걸 직접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42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계정이죠. 수익 계정,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은 자 마이너스 플러스, 비용 계정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자 수익 계정이 발생은 수익은 수치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계정이 발생 수치하면은 대변. 그러면서 자 수익의 마감은 손익으로 마감하니까 차변의 손익 자로 마감이 이루어지는데 이연과 예상 항목이 있죠. 그래서 기초 미수 수익은 차변에 기초 선수 수익은 대변에 기말 선수 수익은 차변에 기말 미수 수익은 자 대변에 기말 미수익 이건 대변에. 그래서 이 논리가 기초 미수 수익은 수익의 상대방 과목이죠. 금액이 되니까 기초자산 금액 이런 패턴으로 자 기초 선수 수익 금액이죠. 자 수익의 상대방 과목이죠. 분계를 할 때 정겨놓은 거니까 기초 부채 금액 이런 논리로 정리하면서 자 이 수익 계정에 미수와 선수 수익을 고려해서 수익의 수취된 이 수취된 금액이 현금 흐름표에서의 수익 금액이 되고 손익으로 이 마감해서 기록한 금액은 포괄손익 계산서. 그래서 현금주의 유입액이 되고 자 발생주의 유입액이 되는 겁니다. 포괄손익 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처리죠. 발생주의 회계처리.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현금 기준 유입액이냐 발생 유입액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 기초 미수 수익 등의 계정 기입에 따라서 현금 흐름표는 요 유입액, 현금 유입액 요 금액을 기록해서 나타내는 게 직접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 비용 계정이 있어서 비용은 지급하게 되겠죠. 자, 발생은 지급은 차변에. 자 그럼 마감은 차변의 잔액 마감이니까 손익으로 마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치가 될 텐데 비용의 상급과 우리가 미지급 있겠죠. 비용은 그래서 기초 선급 비용 차변에 기초 미지급 비용 하면은 대변에 기말 미지급 비용 하면 차변에 기말 선급 비용 금액은 대변에. 역시 자 기초 선급 비용은 자산 금액인데 비용의 상대방 과목이죠. 이연에 따른. 자, 그래서 기초 자산 금액, 기초 미지급 비용 금액, 비용의 상대방 과목, 기초 부채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비용의 요 지급액, 이 지급액은 자, 현금 흐름표에 유출액이 되고, 자, 이 손익으로 계산한 이 금액은 포괄손익 계산서에 유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비용 계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정 기입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정 분석에 매출 채권 계정, 매입 채무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에 우리가 매출 등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직접법을 봤지만 이 내용은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계원리 전반적으로 많이 영향 미치는 개정에 해당되죠. 그 기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기 문제가 출제되면은 단순하지만 바로 맞대서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틀을 잡아서 정리 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래서 현금 흐름표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활동 흐름의 직접법을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접법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